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6회차, 7회차, 8회차 결과 1등이 3회 연속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이번 9회차 1등 당첨 예상 금액은 대략 5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오는 회차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구매 금액 또한 엄청나게 늘려서 거의 뭐 풀베이스로 구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 또한 풀베이스로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 축구 토토 승무패 9회차 제가 구매할 최종 픽을 뭐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경기는 승무패 중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르게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승무패 중에 고민 중인 픽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볼 예정이고 지난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은 내일 목요일 저녁 8시 전까지 유튜브 커뮤니티에 멤버십 전용으로 구매 용지 사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구매 용지로 올려드린다는 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풀밴 예정이기 때문에 용지로 구매를 한다는 거겠죠. 제가 축구 토토 승무패 7회차 유로파와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들이 들어왔을 때 18,000원 최종 픽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렸고 4등에 적중을 하면서 22만 원을 받았었는데 최대한 그때처럼 구매 마감 한두 시간 전까지 배당 변화를 좀 살펴보고 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저의 최종 구매 픽이 무엇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기본 베이스 픽에서는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많이 적중을 하든 많이 틀리든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만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지도 않았는데 영상에서 내 최종 픽은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번 회차 당첨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신중하게 되고 한 경기 한 경기 지금 뭐 대가리가 터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1차전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2차전을 생각하려니까 아주 환장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픽에서 분명히 틀리는 경기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시고 자기 자신만의 이변 경기도 잡아보시고 해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고 축구 토토 승무패 10회차의 경우는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 경기들로 들어와 있던데 금요일 밤에 최종 픽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축구 토토 승무패 9회차 50억 대박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엠테라비 대 PSV. 자, 일단 이 경기는 PSV가 당연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1차전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하기도 했고 다음 리그 경기가 스파로테로 강등권에 있는 팀과의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딱히 이 경기에서 힘을 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칠 수도 있다라는 점과 이스라엘 원정 경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잔디 상태부터가 쓰레기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정황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엠테라비의 단통 패로 가기에는 조금은 위험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엠테라비의 무와 패 투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 저녁까지 배당 변화 관찰해 보고 무와 패 둘 중에서 최종 픽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보데글림 대 셀틱. 자, 이 경기는 1차전에서 이변을 예측을 하고 셀틱이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셀틱은 홈깡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셀틱의 단통 승을 많이 예측을 했던 경기였고 제가 승무패로 지웠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한테 돈 지랄한다고 쌍욕을 많이 먹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데글림이 승리를 하면서 이변을 잡아냈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상 셀틱이 승리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예요. 홈에서 이미 경기를 주도하고도 보데글림에게 3골을 내주면서 1대 3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셀틱이 2점 차를 만회하기 위해서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보데글림이 역습을 노리는 1차전과 같은 양상의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보데글림은 리그 일정이 없는 반면에 셀틱은 리그 4위인 하이버니언 팀과의 리그 경기가 보데글림과의 경기가 끝난 뒤 바로 이틀 뒤에 있기 때문에 리그 2위인 레인저스와의 승점 차이를 확실하게 벌리려면 리그 경기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을 볼 때 보데글림 원정에서 2점 차이를 극복하기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2점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셀틱이 승리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는 게 가장 적합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3번 경기 파르티잔 대 스파프라. 자, 1차전에서 스파프라 원정을 가서 0대 1로 승리를 기록한 파르티잔의 홈 경기입니다. 우선 1차전에서 선발로 뛰었던 젤루추카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파르티잔은 딱히 1차전에서 뛰었던 선발 명단 중에 결장자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르티잔이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정에서 승리한 파르티잔이 홈에서는 당연히 더 좋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파르티잔의 다음 리그 경기 상대인 치르베나가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파르티잔이 홈에서 승리를 위해 뛸지 무승부 정도를 염두에 두고 경기를 뛸지가 의문인 경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파르티잔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경기 디자그레브와 세비야. 자, 이 경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경기입니다. 기본적인 경기력으로만 본다면 세비야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 경기지만 1차전에서 세비야가 2점 차로 승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통한 굉장히 루즈한 경기를 펼칠 수도 있다라는 점과 이 경기 이후에 리그 3위인 베티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좀 루즈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디자그레브 역시 이 경기 이후에 리그 2위 팀과 경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비야와 상황은 비슷하지만 1차전에서 2점 차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디자그레브가 1점 차로 승리를 하고 세비야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승과 패 둘 중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올림피아 대 아탈란타. 자, 일단 이 경기는 1차전에서 아탈란타가 확실히 경기를 주도하면서 1점 차 승리를 거뒀지만 공격 자원들의 이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리시치, 자파타, 무리엘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레미 보가 선수가 해결을 해줘야 되지만 아직까지 아탈란타에서는 골이 없다라는 점과 이 경기 올림피아의 홈 경기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올림피아의 승리까지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 경기 올림피아의 무와 패 투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경기 소시에다데 라이프치 1차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양 팀이죠. 기본적으로 라이프치히가 경기는 주도를 했지만 2대2 무승부로 끝났던 경기였고 소시에다는 그 경기 이후에 빌바오 원정에 가서 4대0으로 개털렸죠. 반면에 라이프치히는 헤르타 베를린 원정에 가서 1대6으로 대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의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스코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라이프치히가 최근에 득점력이 살아난 건 맞다라고 보여지죠. 전체적으로 1차전 경기 내용적인 측면으로나 소시에다의 최근 득점력 빈곤 상태를 볼 때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승리가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배당적으로 볼 때 소시에다의 국내 배당은 왜 정배당을 줬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서 우선은 소시에다의 승과 패 투픽에서 선택을 해볼 생각입니다. 7번 경기 라치오 대 포르투. 자, 이 경기는 포르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전에서도 라치오를 상대로 홈에서 2대1 승리를 기록을 했고 그때 당시에 라치오에서 한 골을 기록했던 자카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거의 풀타임을 출전을 했던 페드로 선수도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하고 임모빌레 선수는 지속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경기 이후
이후에 나폴리와의 리그 경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자적인 측면으로나 리그 일정적인 측면으로나 1차전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으로 보나 라치오가 포르투에 승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겠지만 딱히 이 경기에 이변을 잡기에는 너무나도 포르투의 승리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라치오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잠시 제가 광고를 맡고 있는 스코어 888 스포츠 베팅 게임 사이트에 대해서 홍보 말씀드리고 8번 경기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스코어 888 검색을 하시면 가장 상단에 스코어 888 스포츠 베팅 게임이라고 쓰여져 있는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고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 먼저 해주시고 회원가입하실 때는 가입 코드에 GOAL 꼴이라고 써주시고 가입을 하시면 300만 볼 게임머니가 지급되니까 가입하시고 게임머니 공짜로 받으셔서 베팅 게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축구뿐만 아니라 많은 스포츠 경기들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8번 경기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슬라프라 대 페네르바. 자, 일단 이 경기는 슬라프라가 1차전 페네르바체 원정에서 2대 3으로 승리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일단 페네르바체의 결정자적인 측면이 굉장히 손실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큰 건 역시 수비의 핵인 김민재 선수의 결정이라고 보여지고 중원에서 가장 많은 출전을 하고 있는 미야자이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그래도 김민재 선수와 외질 선수를 프라하로 데리고 간다는 것으로 봐서는 출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어요. 슬라프라 역시 1차전에서 풀타임을 뛰었던 토마스 홀시 선수와 46분에 교체 투입돼서 골을 기록했던 링그르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페네르바체의 김민재 선수와 외질 선수가 출전을 만약에 한다면 이 경기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슬라프라의 승과 패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9번 경기 PAOK 대 미트윌란. 자, 이 경기는 일단 1차전 경기 내용적인 측면과 경기 결과를 볼 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는 홈발로 미트윌란이 승리를 했다고 보고 이번 경기에는 PAOK의 승무 투픽이면 충분히 패스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1차전에 출전을 하지 않았던 쿠르티치 선수가 출전 가능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홈발과 쿠르티시 선수발을 받으면 충분히 미트윌란을 상대로 무승부 이상은 거둘 수 있는 PAOK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승과 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PAOK의 승리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피테서 대 라피드빈. 자, 우선 이 경기 라피드빈이 지난 1차전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을 했던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원정 경기에서 핵심 수비수 스토이코비치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고 피테서 역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로이스 오펜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결장자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피테서가 지난 1차전에서 1점 차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1점 정도는 프레데릭센 선수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점 차로만 승리를 해도 연장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피테서가 분명히 홈에서 이런 낮은 정배당을 받은 이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테서의 단통 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1번 경기 나폴리 대 바르셀로나. 자, 일단 이 경기는 1차전에서 이미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했어야 되는 경기라고 보는데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는 병신짓을 했죠. 나폴리 원정에서 충분히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경기예요. 지난 1차전에서는 페란 토레스 선수가 개 거지 같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말아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바르셀로나의 오바메양 선수와 덴벨레, 트라우레 같은 자원들이 지난 발렌시아 원정 경기에서 파괴력을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무조건 나폴리를 상대로 승리를 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1차전에 출전했던 공격의 인시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더욱더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나폴리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12번 경기 베티스 대 제니트.
자, 1차전 제니트 원정에서 2대 3으로 승리를 거둔 베티스이고 이번 경기 홈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팀은 집 떠나면 병신이다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베티스의 우세가 생각이 들고 1차전에서 출전하지 않았던 중원의 핵심 선수들인 페키르 선수, 카날레스 같은 선수들도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충분히 베티스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베티스의 경우 다음 경기가 리그 2위인 세비야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주축 선수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 무승부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경기 홈발 베티스와 원정 비용신 제니트를 믿고 베티스의 단통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번 경기 레인저 대 도르트문트. 자, 이 경기는 1차전에서 레인저가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2대 4 뜬금 승리를 거뒀지만 이번 2차전만큼은 도르트문트가 최소한 1점이라도 앞서면서 승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인저와의 경기에서 뭔가 도르트문트가 자살골도 나오면서 경기가 좀 말린 느낌이었는데 그 경기에서 말아먹은 걸 리그에서 화풀이라도 하듯이 메넨글라드바워의 경기에서 6대 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인저 원정에서 충분히 도르트문트가 근소하게라도 승리를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레인저 FC는 1위 셀틱과 승점 3점 차이로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마도웰과의 리그 경기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르트문트는 강등권인 아우크스부르크와의 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화력적으로 이 경기에 모두 퍼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레인저 FC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브라가 대 셰리프티. 자, 이 경기 배당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셰리프티가 지난 홈 경기에서 1차전을 2대 0으로 승리를 했지만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배당 차이가 너무 심하게 브라가의 정배당이 주어져 있습니다. 브라가가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홈에서 3골을 넣고 승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최소한 한두 골은 넣고 승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셰리프티가 수비적인 측면과 브라가가 원정에서 보여줬던 골 결정력적인 부분을 볼 때 브라가가 승리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경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브라가의 승과 무 투픽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9회차에 들어온 14경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고 굉장히 간단하게만 제가 고민 중인 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봤는데 참고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멤버십 분들께는 내일 목요일 밤 8시 전까지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 커뮤니티에 사진으로 구매 용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이번 50억 판 대박 나시길 기원을 하면서 저는 이만 금요일 밤 축구 토토 승무패 10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